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유기물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기물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개선, 그리고 토양의 미생물 증가와 꾸준한 양분 공급으로 정상적인 농사,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기물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 공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퇴비일 텐데요. 아무래도 퇴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미부숙 퇴비에 의한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가스 피해인데요. 정식기가 되면 정말 많은 농가분들께서 가스 피해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가스 발생이 심한 경우에는 정식하고 바로 가스 피해가 발생해서 고사되기도 하지만, 가스 발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가스가 발생되면서 뿌리를 손상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생육이 불량해지고 또 이 손상된 부위로 각종 병원균의 침투가 쉬워지기 때문에 병 발생 확률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퇴비를 뿌리시고 피해를 많이 보시는 농가분들은 가을에 미리 퇴비를 뿌려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부숙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가을에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가을부터 봄철 파종, 정식기까지는 지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부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정식하고 나서 한참 성장하고 있는 도중에 지온이 올라가면서 이 미부숙된 퇴비가 부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되고요. 이때 뿌리를 손상시켜서 정상 생육이 어려워집니다. 그 밖에도 각종 해충, 잡초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충이나 잡초 방제에 더욱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유기물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양분이 방출됩니다. 가끔 농가분들께서 어떤 업자가 슬러지 퇴비를 무상으로 준다고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퇴비를 한번 잘못 쓰시면 몇 년 동안 농사를 망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양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 좋은 퇴비라고 해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고추의 질소 공급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시비해야 하는 양은 다르겠지만, 이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보면 퇴비는 우분 기준으로 2톤을 넣고요. 비료로 밑거름, 웃거름을 하면 고추에 필요한 총 질소량은 20.8kg입니다. 하지만 농가분들이 300평의 퇴비를 2톤만 넣으시는 경우가 많이 없죠. 더 많이 넣으시는데요. 보통 이제 15톤 차 한 대로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퇴비를 넣으시면 총 질소가 32.5kg으로 질소의 투입량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표에서 보시다시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계속해서 질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퇴비를 넣으시면 넣을수록 질소가 더욱더 과다하게 공급되게 되는 건데요. 물론 퇴비를 많이 넣으시면 인산가리도 많이 공급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질소는 인산가리보다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퇴비를 너무 많이 하시면 질소가 과잉으로 흡수되면서 웃자라고 연약하게 자라고요. 이 생식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열매가 적게 달리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소 과잉은 병 발생도 증가시키고요. 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퇴비의 사용량입니다. 유기물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농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적은 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요. 이 토양을 분석했을 때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무조건적인 퇴비 사용보다는 퇴비 생략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농촌진흥청의 표준 시비량을 살펴봐도 예전에 설정된 양보다 퇴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이 미부숙된 퇴비를 그것도 많이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매우 중요한 유기물 공급은 양질의 퇴비를 적정량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양이 딱딱하고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은 이 가축분 퇴비보다는 거친 유기물을 넣고 깊이 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많은 농가분들이 토양에 볏짚이나 왕겨를 투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물을 공급했다고 해서 땅이 무조건 잘 개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기물이 투입되고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 토양 개량이 되는 것인데요.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질소를 영양분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입한 유기물이 질소는 함량이 낮고 탄소 함량이 높으면 식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해져서 토양에 있는 다른 질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식물을 위해 살포한 비료로부터 질소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해지는 질소기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보통 탄질률이 30 이상이면 식물이 이용할 질소가 이제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소가 1일 때 탄소가 30 이상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 몇 가지 유기물들이 있는데요. 탄질률이 낮은 알파파는 토양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데 반해 질소가 낮고 탄소가 높은 볏짚이나 톱밥은 분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질소보다 탄소가 67배 많은, 즉 탄질률이 67인 볏짚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농가분이 토양을 개량하고 싶어서 정식 2달 전에 볏짚만 몽땅 넣었습니다. 하지만 탄소는 높고 질소가 낮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적어서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식 보름 전에 복합 비료를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토양 속 미생물은 볏짚을 분해하기 위한 복합 비료의 질소를 이용해서 이제 볏짚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을 정식하는데요. 이 식물이 이용해야 할 질소를 미생물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해집니다. 보통 알파파나 수단그라스처럼 키운 다음에 신선한 줄기나 잎을 바로 갈아엎어 토양에 넣어주면, 즉 녹색을 띠고 있을 때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보다 빠르게 부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볏짚이나 왕겨처럼 질소가 날아가 갈색을 띠고 탄소 함량이 높은 유기물들은 부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볏짚이나 왕겨를 넣어주실 때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꼭 질소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질소가 토양에서 유실되지 않는 하우스 토양이나 염류가 집적된 토양은 이제 단독으로 볏짚이나 왕겨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노지의 경우에는 토양 속 질소 함량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볏짚이나 왕겨를 토양에 넣어주실 때는 꼭 질소를 넣어주셔야 부숙이 잘 이루어져서 더 빠르게 토양을 개량시킬 수 있고요. 또 식물이 이용할 질소를 미생물에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유기물 공급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토양 산도를 잘 조절하시고 또 유기물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면 정상 생육, 성공적인 농사에 더욱 쉽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